1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량 60kg인 사람이 10m 다이빙대에서 떨어지는 거죠. 1번 10m 높이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 탄성 포텐셜이 왜 나오죠?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2번 낙하는 동안 운동 에너지가 아니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죠. 3번 낙하는 동안 중력이 한 일만큼 다이빙 선수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죠. 왜? 지금 높이가 줄어들고 있잖아. 그죠? 4번 수면에 도달한 순간 다이빙 선수의 속력 V는 루트 2GH. 이건 외우는 거긴 한데 뭐 어떻게 표현을 해보자면 여기서 속력은 지금 0이니까 운동 에너지는 0이고 포텐셜이 지금 질량이 60이니까 뭐 MGH를 쓰면 되겠죠. 이 MGH만큼 이 기준에서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 쳤을 때 여기 지점에 도착하면 이 MGH가 0으로 가고 이 속력이 다 MGH로 전환이 될 거야. 왜? 운동에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이걸 풀면 루트 2GH가 나오죠.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5번 만약 다이빙 선수의 질량이 100kg이면 수면에 도달한 순간 속력은 큰 게 아니라 같죠. 이건 똑같아요. 방금 말한 거. 어차피 MGH랑 2분의 1 MV 제곱이랑 같다 하면 이 M은 날아가기 때문에. 2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량 2kg인 물체를 힘 F를 줘서 이동을 시키는데 그거를 FS 그래프로 놨다 했죠. 그럼 FS가 뭐죠? 이 한 일이죠. 알짜임이 한 일. 여기서 지금 알짜임은 이 F니까. 그럼 이 알짜임의 한 일은 어디로 다 전환이 돼? 지금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겠죠.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가만히 있으니까. 그러면 3m일 때, 그러니까 이때 3m일 때. 그러면 이때가 6이겠죠? 그럼 이 밑면적이 얼마죠? 9잖아요. 9. 이 9가 뭐야? 한 일이라는 거죠. 그럼 이 한 일이 다 운동 에너지로 전환됐다고 했으니까 2분의 1 MV 제곱인데 질량이 2죠. 그러니까 V 제곱. 이렇게 날아가면 V가 3이 나오죠. 정답 1번입니다. 3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니까 힘이 한 2를 따졌을 때 힘은 이 오른쪽의 수평 방향으로 해야겠죠. 힘을 구할 때는 나란한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방향의 힘은 얼마죠? 이 10에다가 코사인 60도를 곱해야겠죠. 그럼 얼마죠? 5N이지. 그러니까 5N으로 4m를 가서 정답 20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되죠. 왜? 이 마찰력이 있대. 이 반대쪽으로 마찰력이 2N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야? 이 전체 알짜임은 오른쪽으로 3N이죠. 그러니까 이 오른쪽으로 3N으로 4m를 갔으니까 12N이 되는 거죠. 12줄이 되는 거죠. 정답 1번입니다. 4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체에 힘을 줘서 얘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100N이 알짜임이 아니라 이 오른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 수평 방향, 이 힘이 즉 알짜임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수평 방향의 힘은 이 100N에다가 코사인 60도를 곱해야겠죠? 그럼 얼마죠? 50N이죠. 그래서 알짜임은 50이고 질량은 50이니까 가속도 1이겠죠? 그래서 1번 맞고 2번도 맞죠? 그리고 2m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을 구하래. 그걸 못 쓰면 돼. 이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쓰면 되겠죠. 왜? 이 V0T는 날아가잖아요. 지금 정지해 있었으니까. 그러면 거리 2고 가속도 1이니까 시간 2초 걸리겠죠. 2의 제곱이 해야 되니까. 그러면 3번 맞고 4번 2m 이동했을 때 물체의 속력 지금 2초 걸렸다 했잖아. 그럼 2초 걸렸는데 가속도가 1이야. 그럼 2m 이동했을 때 속력은 2 곱하기 1이겠죠. 그래서 2루토가 아니라 2m/s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 5번 2m 이동했을 때 아까 속력이 2라 했죠? 그러면 물체 운동 에너지 구하라고 하면 2분의 1 MV 제곱을 쓰면 되니까 질량이 50이었죠? 50에 2의 제곱 4니까 100 맞죠?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5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량 1kg인 애를 그러니까 이렇게 1kg가 있다고 쳤으면 얘를 이렇게 힘을 줘서 2m만큼 움직였을 때 그 힘의 양을 힘이 해준 일의 양을 구하래. 그럼 그걸 어떻게 구하죠? W는 FS로 구하지. 이건 알짜임이 이게 알짜임이고 그럼 지금 이 알짜임의 그래프를 이 FS 그래프를 구했으니까 이 FS잖아. 즉 밑면적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죠. 2m만큼 이동했을 때 이 밑면적 즉 6이 되겠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6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희가 이 H인 데에서 기구를 타고 내려온대. 그러니까 일정한 속력 내려와서 일정한 속력 V로 운동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시작했을 땐 정지해 있잖아. 그러니까 이때 운동 에너지는 0이고 포텐셜 에너지는
mgh겠죠. 그리고 다 내려왔을 때 포텐셜은 이 기준이 0이 여기였으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0이 되고 운동 에너지가 속력이 0이 v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야 되니까 이거랑 같아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 b는 루트 2GH가 나오겠죠. 풀어주면. 그래서 디귿이 맞고 내려오는 동안은 이 높이가 감소하잖아. 그럼 이 h가 감소하죠. 그럼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한다 맞고 빗면을 내려오는 동안 운동 에너지는 감소한다가 아니라 증가하죠. 0에서 2분의 1 mv제곱이 됐기 때문에 증가한다. 정답 3번입니다. 7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체가 여기 정지해 있었는데 힘을 줘서 여기로 이동을 시킨 거죠. 그래서 여기 지점을 통과할 때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라고 했는데 일단 역학적 에너지는 이 힘이 해준 일에다가 뭘 더해야 돼?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한 만큼 더해줘야겠죠. 그럼 일단 이 힘이 해준 일은 얼마죠? W는 Fs니까 힘이 10N이고 거리가 0.1이니까 얘가 해준 건 1줄이고 거기다 더해서 뭘 더해야 돼? 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 2분의 1 kx 제곱을 더해줘야겠죠. 그러면 늘어난 길이는 0.1이니까 0.1을 x에다 넣으면은 2분의 1 곱하기 100분의 1 곱하기 상수가 이거죠. 그래서 여기다 또 100을 곱하면 0.5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한 1.5줄이 답입니다. 8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맞게 말하는 애 고르는 거죠. 철수 몇 기를 가만히 들고 서 있으면 힘이 한일 어떻게 구하죠? Fs잖아. 근데 가만히 있으면 S가 0이죠. 그래서 한일이 0이 맞습니다. 철수 맞고 0이 사람이 이렇게 상자를 수직으로 들고 있어. 근데 운동은 수평 방향으로 하죠. 그럼 어떻게 돼? 이 관계가 수직 관계잖아. 이 수직 관계면 1의 한 0은 1이 한 거는 0이 됩니다. 0 수평 나란한 방향으로 일을 해야 생기기 때문에 그 0이 틀렸고 민수 자유낙하하는 경우 중력은 계속 일을 해주잖아요. 그죠? 이동거리가 계속 생기고 있고 그 힘은 중력밖에 없으므로 0이 아니다가 맞죠. 그래서 철수 민수가 답입니다. 9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체가 가만히 있는데 얘를 10N의 힘으로 줘서 오른쪽으로 5m만큼 운동을 시킨 거죠. 그럼 힘이 해준 일은 이 10에다가 5를 곱해준 50줄이 되겠죠. W는 Fs니까. 그럼 기억 맞고 이은 수직항력이 한 일은 0이다. 맞죠? 왜? 운동은 여기로 하는데 수직항력은 이쪽 방향이니까 둘이 수직관계잖아. 수직관계는 힘이 해준 일이 0이죠. 그래서 0이다 맞고 디귿 운동에너지의 변화량 이건 어떻게 하죠? 알자 힘이 해준 일이죠. 해준 일과 같죠. 왜? 지금 이 알자 힘이 해준 일은 다 운동에너지로 전환이 될 거니까. 그럼 아까 구해놨죠. 50줄이라고. 그래서 맞죠. 정답 5번입니다. 네, 10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로 연결된 질량이 5kg인 물체를 위입 방향으로 힘을 줬더니 일정한 속력. 이게 뭐죠? 알자 힘이 0이라는 거죠. 그럼 얘가 지금 중력이 이렇게 50N이 아래로 있는데 중력 가속도가 10이니까. 근데 왜 알자 힘이 0이죠? 이 장력이 위로 50N인 거죠. 자, 그러면 기억선지 손이 물체를 당기는 힘, 즉 50N. 이거 힘이 한 일을 구하래. 그러면 W는 Fs니까 이 힘이 50이고 이동거리 2니까 100이 맞죠. 니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은 50이 아니라 100이죠. 왜? 중력이 50인데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둘이 곱해야죠. mgh니까. 틀렸고 디귿 중력이 물체의 한 일은 또 중력이 50이고 이동거리 2니까 100이죠. 정답 1번입니다. 11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철수는 이렇게 운동했고 영희는 이렇게 운동했대. 근데 둘의 처음 시작과 끝 지점의 시작이 같으니까 이 직선거리인 변이는 같겠죠. 이제 기억 맞고 평균 속력은 뭐예요? 시간분의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죠. 근데 이동거리는 지금 누가 커? A가 B보다 크죠. 그럼 철수가 더 큰 거지. 그러니까 같은 게 아닙니다. 디귿 정상까지 오르는 동안 중력이 한일은 뭐죠? 지금 둘 다 질량이 같아. 그럼 뭐가 같아? 중력이 같죠. 그럼 해준 일은 어떻게 구해? 이 중력에다가 이동거리를 곱해야 되는데 이동거리는 누가 크다 했죠? 이 A 경로 즉 철수가 더 크다 했죠. 그러니까 FS에서 F는 같은데 S는 철수가 더 크니까 철수가 더 큰 거죠. 그래서 맞죠? 그 정답 기억 디귿입니다. 자, 이거 제가 실수했네요. 디귿 선지를 실수했는데 이 FS가 그냥 이동거리로 보면 안 되고 지금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물어봤잖아요. 그죠? 중력의 한일이 뭐야? 이 처음 높이에서 여기까지 이 높이를 물어본 거야. 이 높이의 거리. 그러니까 이 운동거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높이 거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높이 거리는
철수든 0이든 같잖아. 그죠? 그러니까 중력이 해준 일은 둘 다 같다고 해야 되니까 큰 게 아니죠. 그래서 정답 1번입니다. 12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희가 종이빙글 여기서 날렸어. 그래서 이렇게 운동을 해서 떨어지는 거죠. 그럼 속도가 당연히 안 일정하지. 왜? 여기 중력이 작용하잖아요. 가속도 운동을 하겠죠. 그리고 니은 중력이 종이비행기 일을 당연히 했죠. 지금 중력은 작용하는데 이동거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디귿 종이비행기는 감소한 중력 포텐셜 에너지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다. 그러니까 얘가 5만큼 감소하면 얘가 5만큼 늘어서 둘이 합하면 0으로 변화량이 0이니까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맞는 거죠. 이게 정답 5번입니다. 죄송합니다. 또 실수했네. 문제 잘 읽어야 되죠. 제가 문제 안 읽었어요. 이거 일정한 속력이 있었네. 그러니까 여기 문제에서는 이 뭐 수직항력, 그러니까 공기 저항력이 있다고 가정을 한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속력이 일정하대. 그러면 속력이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속도가 일정한 건가요? 아니죠. 속도는 왜? 방향을 고려해야 되잖아. 그쵸? 일정한 거 아니고 종이비행기 일을 한 건 맞죠. 중력은 계속 아래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동거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니은은 똑같은 논리인데 디귿이 문제죠. 그러면 종이비행기는 감소한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하긴 했잖아 이게. 근데 운동 에너지 증가해? 아니라고. 속력이 일정하다 했죠. 그래서 증가한 게 아니라 일정한 거죠.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13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는 여기 똑같은 높이, B랑 똑같은 높이에서 자유낙하를 시키고 B는 빗면 운동을 시켰대. 그럼 가속도는 당연히 A가 더 크죠? 왜? 가속도는 A는 오로지 중력 가속도를 봤는데 B는 뭐야? G 사인 세타를 봤잖아. 그러니까 이 G가 중력 가속도인데 여기다가 이 사인 세타, 이 경사를 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인 세타는 1보다 작으니까 얘가 더 크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고 기준선 P를 지날 때 속력을 비교하래. 근데 지금 A랑 B랑 기준선 P는 여기서 여기까지 처음에 둘 다 정지해서 운동을 시켰는데 여기까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 같잖아. 왜? 질량이 같으니까. 그럼 뭐야? 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감소량이 다 운동 에너지 증가량으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둘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같다는 거죠. 근데 질량이 같으니까 속력도 같겠지. 그래서 같다가 답입니다. 디귿 진면에 도달할 때까지 중력이 한일. 둘이 지금 질량이 같으니까 중력도 같아. 중력이 같은데 이 지표면에서 이 지면에서 떨어진 여기 이 거리, 이 수직거리도 같잖아. 그러니까 W는 FS 할 때 이것도 같고 이것도 같은 거죠. 그래서 같다가 정답입니다. 정답 3번입니다. 14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체를 운동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근데 지금 기억선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B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 당연히 크죠. 왜? B가 지금 A보다 이 높이가 높잖아. 그쵸? 니은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지금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보존이지. 왜? 외력이 없잖아요, 지금. 이 외력이 지금 없으니까 이게 외력이 없다는 뜻이죠. 어쨌든 작다가 아니라 같다죠, 같다. 근데 지금 C에서 최고점이래. 그럼 뭐야? 이 속력이 0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C에서 이 기점을 중력 포텐셜 에너지 기준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C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3mgh 있고 운동 에너지가 0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더한 3mgh가 역학적 에너지라는 건데 이게 보존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B에서는 지금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 있죠? 2mgh가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mgh만큼 있어야 이 둘이 더한 3mgh가 보존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맞죠? 정답 4번입니다. 15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찰이 있네. 마찰이 있어요. 재질은 같고 질량이니까 마찰력이 같다는 거. 그러니까 마찰하는 정도가 같다는 거예요. 질량이 각각 m, 2m이고 정지 상태였는데 이거를 오른쪽으로 F만큼 각각 당긴대. 그러면 L만큼 이동하는 동안 F가 한 일은 얼마죠? 둘 다 FS니까 FL이죠. 힘은 FF로 같은데 거리도 같으니까 같다가 맞죠. 니은 L만큼 이동하는 동안 마찰력이 한 일. 지금 이 마찰력은 누가 더 세? 만약에 A의 마찰력을 F라고 한다면 B의 마찰력은 얼마죠? 2F인 거죠. 이 재질이 같은데 질량이 1대2면 마찰력은 1대2인 거예요. 살짝 관성이 질량이 클수록 큰 것이듯이 마찰력도 질량이 클수록 큰 거죠. 그러니까 마찰력이 1대2인데 이 이동거리가 같아. 그럼 마찰력이 해준 일은 B가 더 크겠죠. 그래서 같은 게 아닙니다. 디귿 L만큼 이동했을 때 운동 에너지. 그러면 지금 이 A가 A든 B든 A가 여기까지 왔을 때 B 또는 B가 여기까지 왔을 때
그럼 A가 여기까지 왔을 때 알짜임이 해준 일은 얼마죠? 이 F 마이너스 스몰 f 곱하기 L이겠죠. 여기는 얼마야? 라지 F 마이너스 이 스몰 f 곱하기 L이겠지. 그러면 알짜임이 해준 일은 뭐가 더 커? 이게 더 큰 거죠. 근데 이 알짜임이 해준 일이 뭐로 다 전환이 되죠?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운동 에너지로 다 전환이 된다는 거야, 이게. 근데 이 운동 에너지가 얘가 더 큰데 질량은 얘가 더 적어. 그럼 2분의 1 mv 제곱인데 A가 더 큰데 질량은 얘가 더 적어. 그럼 속력은 얘가 엄청 큰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기겠지.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는 그럼 운동 에너지 물어봤네. 속력 물어본 게 아니라 운동 에너지 B가 A보다 작다가 답이겠죠. 정답 1번입니다. 16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체에 5N의 힘을 줘서 10m만큼 이동을 시켰죠. 근데 일정한 속력으로 이동을 했대. 왜 일정한 속력이야? 이 마찰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정한 속력이라는 건 알짜임이 0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N으로 힘을 줬는데 일정한 알짜임이 0이라는 거는 이 운동하는 동안 반대쪽으로 마찰력이 똑같이 5N이 있어야 둘이 상쇄되는 거겠죠. 그래서 마찰력 크기 5N 정답이고 5N의 힘이 한 1. 그러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야, 이거. 그 힘이 한 1은 얼마예요? 이 5N에다가 이동거리 10을 곱해야겠죠. 왜? W는 Fs니까. 그래서 니은 맞고 디귿 힘이 한 1의 크기는 마찰력이 한 1의 크기보다 같다. 그러니까 이 힘의 한 1이 이거고 마찰력이 한 1이 이건데 둘의 힘의 크기가 같은데 이동거리도 10m로 같잖아. 그래서 같은 거죠, 그냥.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17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이 오른쪽으로 힘을 가해주고 마찰력도 있어. 그러니까 왼쪽으로 이 스몰 f만큼 마찰력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총합해서 일을 해줬더니 운동 에너지가 여기서 그러니까 속력이 여기서 이렇게 변했대. 그건 뭐예요? 이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랑 뭐가 같죠? 알짜임이 해준 일이 같죠. 그러면 제가 이 마찰력이 스몰 f니까 이 스몰 f 여기서 가해서 알짜임 해준 일이 얼마죠? f 마이너스 스몰 f에다가 l을 곱한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 EF 마이너스 스몰 f가 이렇게 변한 거죠. 그러면 이 둘의 차이점이 뭐야? 이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인 거죠. 그러면 가해서 세울 수 있는 식은 이게 알짜임이 해준 일인데 이게 얼마야? 이 운동 에너지에서 이 운동 에너지를 뺀 거죠. 그럼 얼마죠? 2분의 3 mv 제곱인 거죠. 그리고 여기 나에서 세울 수 있는 식은 이거죠. 이거는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이 운동 에너지에서 이 운동 에너지를 뺀 거니까. 그러면 이 두 개의 식에서 도출할 수 있는 게 여기서 이걸 빼볼게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남겠죠. 이게 2분의 5mv 제곱. 그러니까 이 식이 도출되고 그러면 스몰 fl은 얼마죠? 그냥 mv 제곱이 된다는 거죠. 그건 뭐야? 기억. 가속도의 크기를 비교하래. 그러면 지금 여기서 평균 속도가 여기서는 2분의 3v고 여기서는 얼마야? 2v죠. 그러면 가에서 걸린 시간과 나에서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몇 대 몇이에요? 평균 속도가 3대 4야. 2분의 3대 2니까. 근데 거리가 1대 1이니까 이 시간은 4t 대 3t가 걸리겠죠. 그럼 이 4t일 때 속력이 얼마나 변해? 가에서 4t일 때 속력이 V에서 2V로 V가 변하잖아. 나에서는 3t일 때 V에서 3V로 2V가 변하잖아. 이게 가속도 비율인 거죠. 그럼 이게 몇 대 몇이죠? 3대 8이죠. 그래서 2배가 아닙니다. 이은 가에서 마찰력이 한 1, 지금 마찰력 스몰 f고 해준 거리 L이니까 FL 이거 말하는 거죠. 그래서 MV제곱 맞죠? 나에서 EF가 물질 한 1, 그러면 EF에다가 한 1, L, 이 W는 FS 이걸 구하라는 거니까 이 뭐야? 이 식에다가 전체적으로 2를 곱해주면 되겠지. 그럼 5MV제곱 맞죠? 그래서 정답 5번입니다. 18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찰이 없으니까 이 F가 알짜임인 거야. 근데 이 운동에너지의 변화량을 표로 나타냈죠. 그럼 이게 운동에너지의 변화량이 뭐랑 같아요? 알짜힘. 즉 F가 해준 일인 거죠. 이 F가 해준 일이 다 운동에너지로 전환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운동에너지가 해준 일이 얼마야? F 곱하기 이동거리가 10이죠. 그러니까 10F인 거죠. W는 F였으니까.
그럼 이 10F가 얼마야? 운동 에너지가 40이라는 거죠. 그럼 F가 얼마야? 4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기억선지 물체에 F를 작용하기 전, 그러니까 지금 이 지점, 지금 이때 운동 에너지가 30이래. 근데 질량이 4니까 2분의 1 mv제곱을 써볼게요. 2분의 1 질량 4고 V는 몰라. 근데 이게 32래. 그럼 V는 4가 맞죠? 풀어주면 기억 맞고, 니은 0에서 10 지점까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는데 물체의 운동에너지 변화량 32에서 72, 40 맞죠? 디귿 10m 지점을 지나는 순간 물체의 가속도 크기, 10m 지점을 지날 때까지 힘 F가 일정한 거야. 이렇게. 근데 아까 힘이 얼마라고 그랬죠? 4N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F는 ma인데 질량 4고 힘도 4니까 가속도 1 맞겠죠? 그래서 정답 5번입니다. 19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량 2kg인 물체에 연직 위방향으로 당겼더니 아래 방향으로 가속도가 4가 나왔대. 그럼 가속도가 4라는 거죠. 그러면 F는 ma에서 질량 2고 가속도 4니까 이 R자임이 8이 나온다는 거지. 어느 방향으로? 아래 방향으로. 그럼 아래 방향으로 원래는 중력이 20이 있어요. 그럼 장력이 얼마가 나와야 돼? 위로 12가 나와야겠지. 그래야 상쇄가 돼서 아래로 총 8N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기억, 손이 물체를 당기는 힘, 즉 이거 8N이 아니라 12N. 니은 중력이 물체의 한 일, 일단 중력은 20N이죠. 그리고 이동거리가 5m니까 둘이 곱한 100줄이 맞습니다. 디귿 운동에너지 증가량, 이거 어떻게 구하죠? R자임이 해준 일이죠. 공식이죠. 개념이에요. R자임이 해준 일이 다 운동에너지 증가량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R자임이 해준 일이 얼마야? 8N이죠. 8N. 이 8N의 이동거리 5니까 40인 거죠. 100이 아니라.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20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물체를 떨어뜨렸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높이가 1m니까 이 그래프에서 여기에 해당되겠죠. 근데 얘가 여기 다 떨어지면 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다 어디로 전환이 되죠?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겠지. 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돼야 되니까. 여기 이때 속력이 0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존재했던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다 열로 이동이 된다는 거야. 근데 여기선 지금 높이가 0이잖아. 그러니까 즉 여기 구간이잖아. 여기 구간. 여기 구간의 운동 에너지가 40이래. 그러니까 이게 40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 중력 포텐셜 에너지도 40줄 갖고 있었다는 거지. 그래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니까. 자, 그럼 여기서의 높이가 지금 1m니까 여기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예요? mgh인데 g 10이죠. mg1, 그러니까 10m, 이게 10이니까 이게 40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질량이 4kg인 게 나오죠. 그래서 니은 맞고 1m 지점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 20이 아니라 40. 디귿 0.5m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같냐고 물어봤는데 얘가 지금 이 40줄이 보존돼야 된다는 역학적 에너지의 총량인 거야. 근데 0.5m 높이일 때 운동 에너지가 20이래. 근데 총 에너지가 40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나머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도 20으로 맞춰줘야 둘이 더했을 때 40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같다가 맞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21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kg인 물체에 오른쪽으로 힘을 가했대. 근데 마찰도 없고 공기정도 없으니까 이 F가 R자 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R자 힘을 FS 그래프로 나타냈어. 그럼 그게 뭐야? 이 밑면적이 FS가 R자 힘이 해준 1이니까 이 밑면적이 힘 R자 힘이 해준 1의 양이 되겠죠. 그럼 이 0부터 3m까지, 그러니까 물체의 해준 1을 구하래. 그러니까 0부터 3m까지 이 FS 그래프의 밑면적을 구하라는 거죠. 그 밑면적은 총 얼마죠? 8에다가 8이니까 16이겠죠. 근데 이 3m일 때 이 지점에서 물체 속력을 구하래. 근데 이 3m일 때까지 R자임이 해준 일이 16이었죠. 그럼 R자임이 해준 일이 다 어디로 운동을 해? 역학적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 변화량으로 이동을 한다는 거야. 왜? 개념이기도 하고 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려면 이 여기서 해준 힘의 일이 다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돼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기 때문에 일단 개념이죠. R자임이 해준 일의 양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 그러면 처음에 정지에 있었으니까 처음 운동 에너지 0이고 이 3m일 때까지 얘가 해준 일이 16이니까 이 16이 다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인데 질량 2니까 일단 2 곱해주고 이게 v 제곱이겠죠. 그럼 이게 16이 나와야 된다니까 16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v가 4겠죠. 정답 2번입니다. 네, 22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운동하는데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개념을 써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식을 저는 세우기가 좀 귀찮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저는 가정을 하냐면 이 질량을 m이라 했을 때 mgh를 그냥 p라고 두고 2분의 1 mv제곱 그냥 운동에너지 기본식이죠. 이걸 k라 적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운동에너지는 얼마가 되는 거죠? 속력 v니까 k가 되겠지. 근데 높이는 원래 h가 기본인데 3h로 땜방이 됐으니까 3p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k 플러스 3p가 여기는 전체 역학적 에너지야. 그럼 여기서는 얼마야? 2v니까 원래 v가 들어갔을 때 k인데 2v가 넣으면 이거 제곱해야 되니까 4v 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4k인 거야. 운동 에너지가.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는 2p겠죠. 그래서 여기는 4k 더하기 2p가 역학적 에너지인 거죠. 그건 뭐야? 이거랑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건 뭐야? 3k가 p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넣으면은 10k 맞죠? 10k가 전체 역학적 에너지라는 거야. 왜냐면 여기서는 p가 0이잖아. 그러니까 mgh가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10k가 다 vb로 간다는 거지. 이 vb의 운동 에너지가 다 10k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냥 정답은 4번인 거예요. 왜냐면 v일 때가 k면 10k일 때는 얼마야? v가 루트 10v가 돼야지 제곱해야 10v가 되잖아요. 10v 제곱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답 4번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전환하는 연습하면 편할 거예요. 이렇게. 23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에 마찰이 없는 수평면이야. 근데 얘가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죠. 근데 이때 운동 에너지는 그럼 얼마죠? 그냥 2분의 1 mv 제곱인 거지. 근데 이 용수철에 부딪히고 나서 x만큼 압축이 됐을 때 얘 뭐야? 속력이 0이래.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다 날아간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운동 에너지가 다 어디로 운동을 한다는 거야?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0이 되고 이만큼 압축이 됐다는 거지. 그럼 이때 압축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죠? 2분의 1 용수철 상수 k라 했으니까 kx 제곱인 거지. 그러니까 2분의 1 mv 제곱이랑 2분의 1 kx 제곱이랑 같은 거예요. 그건 뭐야? mv 제곱이 kx 제곱이니까 x 제곱은 k분의 mv 제곱. 그러니까 x는 루트 k분의 m 곱하기 v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니은 맞고, 기억 물체가 정지할 때까지 물체의 운동 에너지 감소량은 탄성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과 같다. 그래야 상쇄가 돼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된다. 지금까지 말한 거죠. 기억 맞고, 디귿 가에서 용수철 산수가 2K인 용수철로 바꾼대. 그러니까 원래 K였는데 2K로 바꾼대. 그럼 용수철이 2분의 X만큼 압축되었을 때 정지를 한다. 그러면 아까 이 2분의 1 mv 제곱이 뭐랑 같아야 정지한다 했어? 2분의 1 kx 제곱이 돼야 정지한다 했죠. 그럼 이 2k랑 2분의 x를 변수로 바꿨을 때 이 식이 나오는지 확인하면 되죠. 왜냐? 이거랑 같아야 얘가 상쇄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2분의 1 kx 제곱에서 이 용수철 산수가 k에서 2k로 바뀌고 2분의 x를 x가 2분의 x만큼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2분의 x를 제곱하면 4분의 x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풀어주면 어떻게 돼? 4분의 1 kx 제곱이 되지.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다르잖아. 그러니까 다 안 날아가고 정지 안 하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24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역학적 에너지 개념에 대한 설명이니까 뭐 쉽겠죠. 이 문제는 물체의 중력, 탄성력 등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와 뭐의 합을 역학적 에너지라죠? 운동 에너지겠죠. 근데 이 마찰과 공기저항이 없을 때, 그러니까 외력이 없다고 생각해도 돼요. 외력이 없을 때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다 어디로 가야 돼? 운동 에너지 증가량으로 가야겠지. 그래서 지금 하는 말이죠. 근데 마찰이나 공기저항이 있을 때 이게 중요한 거지. 외력이 있다는 거지, 외력이. 외력이 있으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되고 손실이 되겠죠. 왜? 다른 데로 이렇게 빠져나가니까. 그러니까 손실, 증가가 아니라 손실. 물체 역학적 에너지 손실되고, 하지만 전환된 에너지와 물체 역학적 에너지 합은 당연히 항상 일정하겠죠. 손실된 거랑 원래 남아있던 거 합치면. 정답 3번입니다. 네, 25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용수철에 연결돼서 진폭이 서서히 감소한대.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진폭하다가 점점 이렇게 줄어든다는 거죠. 만약에
이 마찰력이 없다고 그러니까 A 말대로 마찰이 작용한다 하는데 만약에 마찰이 작용을 안 해. 그럼 어떻게 돼? 계속 보존이 되니까 계속 똑같은 일정한 진폭으로 계속 진동을 하겠지. 근데 왜 서서히 감소를 해 진폭이? 다른 에너지로 빠져나가니까. 그러니까 마찰력이 작용하니까 열 에너지든 다른 에너지로 빠져나가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손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A 말이 맞아요. 그럼 B 말도 맞고 그 똑같은 말로 C도 맞는 거죠. 역학적 에너지가 다른 마찰 에너지로 이게 빠져나간다는 거야. 그래서 정답 5번인 거죠. 26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카이다이버 선수가 여기서 스카이다이빙을 하는데 그 변하는 속력을 VT 그래프로 준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아래로 떨어지는 중력만 작용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등가속도 VT 그래프의 운동이 나올 거야. 그죠? 이 기울기가 일정한. 왜? 중력만 받으니까. 근데 지금 속력이 VT 그래프가 점점 이렇게 휘어. 왜 휘어? 이 위로 따로 작용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가속도가 점점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위로 공기정력 같은 힘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력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이 0부터 t까지 스카이다이버의 가속도 크기는 이 기울기니까 점점점 완만해지니까 감소하는 게 맞죠. 스카이다이버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운동 에너지 증가량과 같다. 만약에 이게 같으려면 이게 뭐를 말하는 거죠?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된다는 거지. 근데 그러려면 뭐 해야 돼? 외력이 없어야 돼. 근데 지금 외력이 위로 무슨 힘이 있다 했잖아. 그죠? 그래서 틀린 말입니다. 정답 2번입니다. 27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 B 둘 다 정지 있는데 질량 A는 M이고 B는 EM이죠. 근데 둘 다 힘 똑같이 F만큼 똑같은 거리로 S를 줬대. 그러니까 WFS인데 이 FS가 같으니까 이 한 일이 같다는 거예요. 그럼 뭐야? 이게 다 알짜임이 해준 일이니까 운동에너지로 전환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 A랑 B의 운동에너지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에너지가 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B의 속력을 EV라 해볼게. 그러면 얘 운동에너지가 지금 2분의 1 M에다가 4V제곱이니까 2MV제곱이지. 그러니까 그러면 B의 속력이 얼마가 돼야 돼? 그러니까 루트 2V가 돼야 된다는 거죠. 얘 이렇게 되려면 그죠? 그래야 둘의 운동에너지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속력 A가 더 큰 거 맞죠? 지금 A가 B보다 큰 거 고르라 했으니까 속력 더 큰데 운동에너지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운동량의 크기 A는 얼마야? 2MV죠. B는 2루트 2MV지. 그러니까 B가 더 크죠. 정답 1번입니다. 28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 B랑 질량이 같아. 그리고 같은 높이에서 얘는 위로 던지고 얘는 아래로 던진 거예요. 근데 바닥면에 얘는 2분의 1V로 도착을 하고 얘는 3분의 2V로 도착을 해. 근데 왜 여기서 출발했는데 여기 도착했을 때 속력이 더 줄죠? 위로 공기 저항력이 존재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 저항력이 둘 다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럼 A가 뭐라고 하냐면 운동하는 동안 공기 저항력에 의해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를 물어보고 있어. 그럼 우리 이 공기 저항력을 뭐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 모든 운동 중에 유일한 외력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러면 외력이 한 일이 뭐야?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잖아요. 감소량이라 해도 되고. 그러니까 A든 B든 여기서 운동을 했으니까 여기까지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감소량 플러스 이 운동 에너지의 감소량이 외력이 한 일이 된다는 거죠. 개념입니다. 이거 지금 개념이 이거랑 뭐가 있어? 이거랑 플러스 알짜임이 한 일이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다. 지금 이건 뭐 개념이니까 설명은 안 할게요. 그러니까 A랑 B랑 질량이 같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감소량은 같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속력은 어디가 더 커? 바닥에 부딪힐 때 얘가 더 크죠? 그러니까 얘가 더 감소를 많이 한 거지. 그러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똑같은데 이 운동 에너지 감소량은 A가 B보다 더 크기 때문에 총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 A가 B보다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이 변화량이 A가 B보다 더 큰 거니까 외력이 한 일도 A가 B보다 더 큰 거죠. 그래서 A 맞고 B, 물체를 던진 순간부터 물체가 바닥에 닿기 직전까지 물체가 받은 충격량, 뭐야 이거? 운동량의 변화량인 거죠. 운동량의 변화량 A는 얼마야? 질량 M이라 했을 때 B랑 A의 질량 M이라 했을 때 A는 속력이 V에서 2분의 V로 변해. 그러니까 2분의 MV가 변한 거죠. B는 V에서 3분의 2V로 변해. 그러니까 3분의 MV가 변한 거죠.
잘못 고죠. A는 2분의 MV가 아닙니다. 왜? 운동 방향이 여기서 여기로 변했기 때문에 2분의 3 MV가 변한 거예요. B는 운동 방향이 계속 일정하기 때문에 3분의 MV가 맞고, 그러니까 A가 B보다 큰 거 맞죠? C, 공기 저항이 없다면 A와 B는 동시에 바닥에 닿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A는 이렇게 운동했다 여기로 가는데 B는 여기로 가는데 어떻게 똑같아? 둘이 동시에 어떻게 나와? 틀렸죠?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1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체가 여기 가만히 원래 수평면에 정지를 했었는데 이 줄로 연결된 이 그러니까 전동기가 물체한테 실로 연결해서 힘을 주는 거죠. 위 방향으로. 그러니까 위로 방향으로 힘을 주니까 얘가 정지해 있던 애가 1m가 올라갔대. 그리고 1m 올라갔을 때 속력이 4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 전동기가 해준 외력의 크기가 이것이. 그러니까 외력이 해준 일이 어떻게 되는 거죠? 힘이 F고 이게 1m니까 F인 거야. 그냥 F줄. 이게 어디로 다 전환이 된다는 거죠?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 처음에 정지에 있었고 수평면에 있었으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도 0이고 운동 에너지 0이었는데 1m만큼 올라가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어떻게 돼? mgh니까 10이 증가하죠. 그리고 이 운동 에너지도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8이 증가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F 곱하기 1m가 이 18줄이랑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F가 18이라는 답이 나오고, 지금 맞죠? 그러면 중요한 겁니다. 외력이 해준 일은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 그럼 기억, 물체의 속력이 4m가 된다는 순간, 그럼 지금 이 순간을 말하는 거잖아.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10이었죠. 10. 근데 운동 에너지는 8이었으니까 이게 더 큰 거 맞죠? 기억 맞고. 니은, 정지에 있던 물체의 속력이 4m/s가 될 때까지 전동기가 물체에 해준 일의 양 88줄 맞죠? 그래서 정답 5번입니다. 네, 2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래 수평면에 정지해 있었는데 이 전동기가 오른쪽으로 힘을 줘서 이 용설이 늘어난 거죠. L만큼 늘어나서 다시 물체가 정지해 있대. 그건 뭐야? 처음에도 정지해 있고 끝에도 정지해 있으니까 이 운동에너지 변화량은 0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전동기라는 외력이 있잖아. 그죠? 그러면 이 외력이 해준 일이 얼마야? F 2분의 1 F 아니죠. 이 해준 일이 다 어디로 전환이 되는 거죠?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으로 다 쏠리는 거잖아요. 외력이 해준 일이. 근데 이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0이야. 그리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도 0이죠. 그러니까 이 외력이 해준 일, 즉 전동기가 해준 일, 뭐야 이 FL. 그게 다 어디로 간다는 거죠? 그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전동기가 지금 이 오른쪽으로 F를 가고 있는데 이 왼쪽으로는 지금 그러니까 용수철 상수를 K라 했을 때 왼쪽으로는 지금 KL이라는 힘이 있을 거 아닙니까? L만큼 늘어나니까. 근데 이때 힘의 평형이 있어야 정지를 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F는 KL에서 이 용수철 상수가 용수철 상수가 L분의 F로 하나가 먼저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기억이 맞고, 그리고 니은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가 L일 때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냐? 용수철에 늘어난 길이가 L일 때 지금 이 상태죠. 그때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야? FL이 아니죠. 지금 탄성 포텐셜 용수철이 L만큼 늘어났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 상수를 2라고 이렇게 구했잖아. 그럼 2분의 1 KX제곱을 구해야 되는데 K가 L분의 F라며. 그리고 X제곱이 얼마였죠? L제곱이었죠. X가 L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풀어주면 2분의 1 FL이죠. FL이 아니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용수철이 원래 길이로부터 L만큼 늘어날 때까지 전동기가 물체에 해준 일이 뭐야? 이 외력이 해준 일이죠. 그게 아까 어떻게 간다 했어? 탄성 포텐셜 에너지 전부로 바꿔진다 했잖아. 근데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2분의 1 FL이 됐다며. 그러니까 외력이 해준 일도 2분의 1 FL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맞죠.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3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매달았는데 지금 여기가 원래 길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매달았는데 이 여기를 지나고 또 여기를 지났대. 근데 이 L0만큼 늘어났을 때가 평형 위치래요. 평형 위치라는 거 뭐야? R자임이 0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L0만큼 늘어나면은 용수철 상수를 K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이 위로 가려는 힘이 KL0겠지. 탄성력. 근데 그거랑 뭐랑 같다는 거요? mg랑 같다는 거죠. 중력. 그러니까 여기서 용수철 상수가 나오죠.
L0분의 EMG가 아니라 L0분의 mg인 거죠. 평형점을 이용해서 구해봤습니다. 그럼 니은 틀렸고, 기억. 물체를 가만히 놓은 순간부터 용수철이 원래 길이보다 가만히 놓은 순간 여기잖아. 그죠? 근데 EL0만큼 늘어난 건 여기죠. 그래서 거기까지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랑 탄성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이 당연히 같죠.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는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없어. 여기서도 속력 0이고 여기서도 속력 0인데 그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를 하죠. 그러니까 보존이 되려면 그 감소한 만큼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럼 맞죠? 그 속력의 최대값이 어디야? 속력 최대값 어디서 나오죠? 여기 평형점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이 평형점에서의 속력을 어떻게 구하냐? 평형점에서의 속력을 어떻게 구하냐? 일단 여기가 포텐셜 기준점이라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총 어떻게 되죠? 그냥 중력 포텐셜 에너지밖에 없지. 얼마만큼 있죠? mg 곱하기 2L0밖에 없죠. 여기가 기준점이니까.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올 때는 어떻게 돼?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2분의 1 K가 아까 L0분의 mg였으니까 이거 하고 L제곱의 제곱이 늘어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늘어날 때 L0가 늘어나니까. 그리고 운동 에너지가 뭐 얼마만큼 늘어나겠죠. 그리고 또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만큼 감소를 해. 빼야겠지. 그러면 얼마를 빼야 돼요? 빼기 mg L0가 돼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죠? 이거 두 개랑 같아야 되잖아. 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니까. 자, 아니죠. 빼기가 아니라 이때가 포텐셜 에너지가 EMGL0였으니까 여기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플러스 MGL0인 거죠. 그러니까 탄성 포텐셜, 운동 에너지 더하기 중력 포텐셜. 이게 여기 평형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고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이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 둘이 합한 게 같아야 된다는 거죠. 왜? 보존돼야 되니까. 그럼 이거 날려주면 이 운동 에너지 이게 뭐랑 같아야 돼? 이거 풀어주면 2분의 mg L0랑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2분의 1 mv 제곱이 이거랑 같아야 된다니까 v 제곱 풀면 이게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아니죠. 이게 안 나오죠. 다른 뭐가 나오지? 이거 풀면은 2분의 1 날라가고 v제곱이 죄송합니다. v제곱이 gl0가 나오니까 이게 아니라 루트 gl0겠죠. 그래서 정답 1번입니다. 4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H인 높이 지점에서 물체를 가만히 놔서 낙하하는 모습을 이 에너지로 표현을 한 건데 지금 운동 에너지 아니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는 거죠. 그럼 뭐야? 처음에 시작했을 때가 이 0초일 때잖아요. 그럼 그때 가만히 놓았으니까 이때 속력은 얼마죠? 0이죠. 그러니까 이때 운동 에너지가 0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시작했을 때 운동 에너지가 0인 이 에너지 B 이게 운동 에너지고 시작했을 때 이 높이만큼 가지고 있는 중력 포텐셜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EE라는 거죠. EE0. 그 EA의 그래프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인 거죠. 그래서 기억 맞죠? 이 B가 운동 에너지고 시간 T일 때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뭐야? 지금 처음에 물체의 총 역학적 에너지가 EE0 더하기 0이니까 EE0가 역학적 에너지고 이거는 뭐야? 보존이 돼야겠죠. 이게 무시한다 했으니까 그럼 뭐야? 보존이 돼야 되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EE0로 일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니은 틀렸고 디귿 물체를 가만히 놓은 순간부터 물체의 높이가 2분의 h 그럼 2분의 h면 뭐야? 여기 높이의 이 절반인 거죠. 그럼 뭐야? 이 포텐셜 에너지가 반딩이 되는 어디죠? 이 지점이지. 이 지점. 그러면 2분의 h가 되는 지점은 t가 아니라 이 지점인 거죠. 그래서 정답 1번입니다. 5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 지점에 물체를 가만히 놔서 계속 이 지점을 따라서 이동하는 건데 그 각 지점마다 운동 에너지를 표시해 준 거죠. 그럼 여기에 뭐가 또 있죠? 포텐셜 에너지도 있죠. 탄성 아니면 중력 포텐셜. 그러면 좀 이쁘게 정리를 해야겠다. 중력 먼저 쓸게요. 중력도 있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도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C 지점에선 수평면이니까 이 중력도 0이고 탄성력도 0이지. 왜? 용수철이랑 안 맞다 있잖아.
그러니까 중력도 0이고 탄성력도 0이야. 그럼 이 세 개를 더한 게 뭐죠? 이 320가 역학적 에너지라는 거고, 이건 뭐야? 보존이 돼야 된다는 개념이 적용이 돼야겠지. 그러니까 총 역학적 에너지는 언제나 320다. 그러니까 이 네 칸에서 이 세 개를 더한 건 다 320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A 지점에서는 지금 운동 에너지가 0이야. 그럼 중력 에너지가 다 320로 먹어줘야겠지. 왜? 탄성 에너지만 없으니까. B도 탄성 에너지 없죠. 근데 운동 에너지 220니까 중력 에너지 220로 맞춰줘야 320로 나오고. D는 얼마야? 중력 에너지, 중력 포텐셜 0이잖아. 수평면이니까. 그러니까 탄성 에너지, 탄성 포텐셜이 220가 나와줘야겠죠. 자, 끝났죠? 그럼 기억, 역학적 에너지 320로 맞고. 수평면으로부터 높이는 A가 B의 3배니.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3대 1이잖아. 그럼 높이가 3대 1이라는 거니까. 맞죠? D에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20다. 그래서 220보다 크다. 맞죠? 정답 5번입니다. 네, 6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은 원래는 등가속도 운동 문제인데, 그러니까 얘가 중력이 EMG고 얘가 mg니까 전체 R자임이 mg잖아요. 그리고 전체 질량이 4m이니까 가속도가 4분의 g로 나와서 그냥 여기에 EAS 공식을 쓰면 되는데, 지금 이거 역학적 에너지 단원이니까 에너지로 풀어볼게요. 얘가 A가 P에서 Q까지 이렇게 S를 가면 C도 S만큼 아래로 가고 B는 반대로 S만큼 위로 가겠죠. 그럼 뭐야? 어쨌든 이 A, B, C 역학적 에너지를 합쳤을 때 0이 돼야 되잖아.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을 합쳤을 때 0이 돼야 되잖아. 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야 되니까 전체적으로는. 그러면 이 포텐셜 에너지가 있다 치고 운동 에너지가 있다 쳤을 때 이 A, B, C가 있고 이 A, B, C만의 운동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A는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 0이죠. 수평면에만 있기 때문에. 근데 C는 S만큼 아래로 갔어. 그럼 얼마만큼 줄어들어? EMG S만큼 줄어들죠. 반대로 B는 MGS만큼 늘고. 근데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나눠갔지? 셋이 같이 이동을 하니까 속력이 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A가 이만큼 증가했다면은 B는 똑같이 이만큼 증가하지. 왜? 질량이 같으니까. C는 이만큼 증가를 한다는 거죠. 그럼 얼마야? 이 총 증가한 양이 4이죠. 플러스 MGS만큼 증가했지. 그거랑 뭐랑 같아야 돼? 감소한 총량 EMGS만큼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감소한 양이랑 증가한 양 합쳐서 0이 되니까 그게 운동에너지, 애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는 거죠. 그러면 2가 MGS인 거죠. 4분의 MGS. 그러니까 A의 운동에너지가 여기선 처음에 0이었는데 Q에서 얼마나 증가했냐? 4분의 MGS만큼 증가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2분의 1 MV제곱이 4분의 MGS라는 거죠. 그러면 MM 날려주고 2V제곱이 GS니까 V는 루트 2분의 GS겠죠. 그래서 정답 1번입니다. 7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가 여기서 F라는 외력을 받아서 위로 H만큼 운동을 한 거를 보여주는데, 뭐 기억,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어떻게 구하죠? 외력이 한 일이랑 똑같잖아. 근데 지금 외력은 F밖에 없어. mg는 외력이 아니죠. 그래서 F가 H만큼 이동을 했으니까 이게 외력이 해준 일이겠지. 그래서 이거랑 같다고 하니까 기억이 맞죠? 니은 중력이 A의 한 일, 중력은 아래로 mg인데 지금 운동 방향이 위니까 mg는 반대 방향이잖아. 그래서 한 일은 마이너스를 붙이는 게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mgh 맞죠? A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뭐야? R자 힘이 해준 일이죠. 근데 여기서 R자 힘이 얼마야? F에다가 반대 방향인 mg를 빼줘야겠죠. 이렇게. 근데 이게 h만큼 이동을 했으니까 이거겠죠. 그래서 이거 전개해주면 이거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 5번입니다. 8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는 여기서 운동을 시작해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면서 이렇게 운동을 해서 P 지점까지 도달한 거고, B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면서 운동을 하다가 여기서 이렇게 튀어나간 거죠.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P 지점에서 A의 속력은 0이야. 근데 B는 Q 지점에서 A의 속력이 0이야. 그러니까 B의 속력이 0이 아니죠. 그러면 기억에서 P에서 운동 에너지는 0이죠. 속력 0이니까. 근데 Q에서는 B가 속력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 0이 아니죠. 그래서 같은 게 아닙니다. 틀렸고, 니은 P에서 A의 역학적 에너지랑 Q에서 B의 역학적 에너지. 지금 처음 시작할 때 역학적 에너지가 서로 같잖아. 왜냐? 속력 0이고 높이 똑같기 때문에 질량 m이고.
그러니까 이 역학적 에너지는 서로 보존되니까 항상 서로 같은 거죠. 그래서 크다가 아닙니다. 항상 같아요. 디귿 수평면으로부터 P까지 높이가 수평면으로부터 Q까지 높이보다 높냐고 했는데 둘의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서로 같은데 A가 여지점에선 속력이 0이야. 그러니까 처음에 갖고 있던 에너지를 전부 다 여기로 똑같이 H만큼 갖는 거죠. 근데 얘는 처음에 H만큼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갖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A와 다르게 속력이 있잖아.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있다는 거니까 그만큼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조금 줄어들겠죠. 그래서 A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디귿 맞고 정답 3번입니다. 9번에 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처음에 여기서 정지를 하고 있었는데 F만큼 외력을 왼쪽으로 줬어. 그러니까 인동을 하다가 S만큼 지났을 때 다시 속력이 0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지점에서 여기 지점으로 갈 때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0인 거죠. 근데 뭐야? 외력이 해준 일이 FS잖아. 그게 다 어디로 간다는 거야? 탄성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0이었는데 S만큼 이동했을 때 즉 2분의 1 KS 제곱이 FS랑 같다는 거죠. 그럼 K가 얼마죠? S분의 EF가 맞겠죠. 그래서 니은 맞고 기억, 용수철이 압축되는 동안 용수철이 물체에 작용하는 탄성력이 물체에 한 1. 탄성력 얼마야? 그러니까 용수철이 압축되는 동안 지금 처음에는 탄성력이 0이고 끝에는 탄성력이 FS죠. 탄성력이 아니죠. 이 KX잖아요. KX. K가 S분의 EF였고 이 늘어난 길이가 S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탄성력이에요. F가 탄성력 이거 늘어난 길이 이렇게 했을 때 처음에 0이다가 이런 식으로 늘어날 거 아니야. 탄성력이. 왜냐면 탄성력이 F면 이게 KX잖아요. 식이. 그러니까 이 X가 변수가 이건데 1차 함수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디까지 갔다는 거야? EF까지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평균임을 F라고 할 수가 있어. 평균임을. 그러니까 계속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 동안 계속 평균임 F로 줬다고 봐도 되죠. 그러니까 이 오른쪽으로 F를 주면서 S만큼 갔으니까 한 일이 마이너스 FS가 맞겠죠. 운동 방향이랑 반대니까. 그리고 지울게요. 그리고 물체의 최대 속력을 물었는데 최대 속력 어디서 나오죠? 여기서 정지고 여기서 정지니까 여기 가운데서 최대 속력이 나오겠지. 살짝 단징동처럼 봐도 되고 어쨌든 여기서가 0이고 여기서가 0이면 이 2분의 S만큼 그러니까 이 반띵만 줄어들었을 때가 RGM이 0일 거 아닙니까? RGM이 0일 때가 가속도가 그 속도가 제일 빠르기 때문에 왜? 여기서 정지해서 여기까지 빨라지다가 다시 느려져서 정지가 되는 거니까 2분의 S만큼 줄어들면은 왜 RGM이 0이냐면 이 탄성력이 S분의 EF 곱하기 2분의 S고 그거랑 이 힘이랑 크기가 같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RGM이 0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2분의 S만큼 이동했을 때 속력을 구해야 되고 그 속력은 어떻게 구하냐. 일단은 얘가 F가 2분의 S만큼 해준 일이 어떻게 돼? 외력이 해준 일이잖아. 이게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라는 거죠. 그럼 이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두 개로 나눠가지.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 거랑 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 증가한 거랑 이 두 개로 나눠 갖는다는 거지. 근데 그 탄성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이 어떻게 돼? 처음에 S만큼 늘어났을 때가 탄성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이 FS인데 그러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S만큼 늘어났을 때가 FS면 2분의 S만큼 늘어났을 때는 이거 제곱이 4분의 1배가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4분의 FS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또 4분의 FS로 나눠 가져야 이거 두 개 더한 게 이게 된다는 거죠. 그럼 뭐야? 2분의 1 MV 제곱이 4분의 FS라는 거니까 MV 제곱은 뭐랑 같아? 2분의 FS겠죠. 그럼 V 제곱은 2n분의 fs니까 이거 풀면은 이거 아니죠. 정답 4번입니다. 10번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 용수철에 접촉을 시켜서 S만큼 줄였을 때 그때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갖고 있겠죠. 그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면서 놨을 때 그 운동을 하면서 이번엔 B 용수철에 접촉을 했더니 ES만큼 줄어들고 정지를 했대. 어쨌든
여기서 열로 이렇게 운동할 때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되겠죠. 외력이 없으니까. 그럼 뭐야? 이 크게 본다면 이 S만큼 정지에 있었을 때 탄성 포텐셜 에너지랑 ES만큼 줄어들었을 때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서로 같다는 거죠. 왜? 그때 운동 에너지는 0,0으로 서로 같기 때문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고려할 수 없고 수평면이니까. 그러니까 이때 용설 상수 B가 나오는 거지. B의 용설 상수를 K라고 한다면 ES만큼 줄어들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나 되죠? 2분의 1 KX 제곱이니까 K 4S 제곱. 그러니까 2KX 제곱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때 A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도 이거랑 같아야 되잖아. 근데 A의 용설 상수를 모르죠. 근데 거리가 S제곱밖에 안 줄어들었어. 그럼 이 탄성 포텐셜, 이거 용설 상수 얼마가 돼야 되죠? 4K가 돼야 된다는 것이. 이렇게. 그럼 용설 상수 비율이 나왔죠, 지금? 4K 대 K야. 그러면 물체를 놓은 직후는 여기죠. 그때 탄성력은 얼마야? 그때 가속도의 크기를 비교하래. 가속도 크기는 R자임의 비율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딱 놨을 때 R자임이 얼마죠? 용철 상수가 4K인데 S만큼 줄어들어 있으니까 이 탄성력은 KX잖아. KX. 그러니까 이때 R자임이 4K 곱하기 S가 된다는 거죠. B는 얼마야 그러면? 그 B에 접촉해 물체 속력이 0이 될 때 이때 그때는 2KX죠. 이렇게. 이거 몇 대 몇이죠? 2분의 1배죠.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11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처음에 이 지점에서 3L, 그러니까 이 지점이 원래 지점이고 이 3L만큼 늘어난 지점에서 가만히 놨더니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반대로 L만큼 더 줄인 다음에 다시 속력이 0이 됐대. 처음에도 속력이 0이었는데. 근데 그 운동하는 동안 마찰력이 F로 일정하다는 거죠. 그건 뭐야? 지금 이 마찰력이 외력이잖아, 외력. 그러면 외력이 해준 일은 얼마죠? F 곱하기 3L에서 마이너스 L만큼 이동했으니까 4L인 거지. 그럼 외력이 해준 일이랑 뭐랑 같아? 우리가 배운 것 중에 개념이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잖아. 그죠? 근데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뭐밖에 없어? 처음에도 속력이 0이고 이때도 속력이 0이니까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없는데 탄성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3L만큼 늘어났을 때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L 곱하기 9L 제곱인데 이만큼 늘어났을 때는 2분의 1 K 곱하기 L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이만큼에서 이만큼 줄어든 거죠. 얼마나 줄어든 거야? 4K L 제곱만큼 줄어든 거지. 그러니까 이 F 곱하기 4L이랑 4K L 제곱이랑 같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나온다는 게 얼마죠? F는 KL. 그죠? 그러니까 디귿 맞고. 니은 용설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물체가 x는 3L에 있을 때와 마이너스 L일 때가 왜 같아 이게. 지금 0일 때가 기준점인데 3L 늘어나고 L 늘어났으면 9대 1이겠죠. 9대 1. 그러니까 니은 틀렸고. 기억 물체의 속력의 최대점이 x는 0이에. 그럼 지웠을 때 최대점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 R자 힘이 0이어야겠지. 왜? 여기서 슬슬슬 빨라지다가 다시 느려져서 0이 되려면 이 중간 지점이 제일 빨라야 되잖아. 이 중간 지점이 어느 지점이야? R자 힘이 0인 지점이죠. 즉 R자 힘이 여기서 열로 역전되는 지점. R자 힘이 딱 0인 지점. R자 힘이 0인 지점이니까 그냥 답을 하려면 X는 0일 때 R자 힘이 0이냐 이걸 물어보면 되잖아. X는 0일 때 탄성 포텐셜 에너지, 아니 탄성력 얼마죠? 0이죠. 0. 탄성력이 0이야. 탄성력 0인데 지금 운동을 하고 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마찰력은 F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F로 R자임이 F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R자임이 0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가 얼마냐 구해본다면 어차피 마찰력은 F로 일정해. 그럼 뭐랑 같아야 돼? 탄성력이 F랑 같아야 이 둘이 상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지점이죠? 이 지점쯤에서 이 지점은 지금 원래 길이보다 용설이 늘어났으니까 탄성력이 이쪽일 거 아니에요. 근데 마찰력은 운동 방향이랑 반대니까 이쪽인다는 거지. 그러니까 둘의 방향은 다른데 크기가 같아야 상쇄돼서 R자임이 0이라는 거지. 근데 우리가 용설 상수를 구해놨잖아요. K는 F분의 L이라고. 이렇게 L분의 F. 이 L분의 F. 그러니까 이 L분의 F로 F는 탄성력은 KX니까 식이 얼마만큼 늘어났을 때 F로 갔냐? L만큼 늘어났을 때. 그러니까 이 L지점에서가 속력이 최대라는 거죠. 뭐 어쨌든 정답 3번입니다.
12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량 M인 물체가 위로 힘을 F만큼 받고 아래로도 근데 중력이 mg가 있죠. 근데 어쨌든 위로 운동을 해서 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지금 일정하게 증가를 해. 지금 보세요. 이 일직선으로 증가한다는 건 뭔 뜻이겠어? 위치가 그냥 ST 그래프로 봐도 된다는 거야. 어차피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h니까 이 mg는 일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S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게 뭐야? V가 일정하다는 거죠. 이게 뭐야? 알짜 힘이 0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위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F 크기는 안 다르죠. 그냥 같다예요, 같다. T랑 2T일 때랑 mg로 같다는 거죠. 왜? 이거 둘이 같아야 알짜 힘이 0이고 그래야 속력이 일정하게 위로 운동을 하니까. 그리고 니은 0부터 2t 동안 F가 A의 한 일. 이 뭐야? F가 외력이잖아. 외력이 한 일은 뭐가 같아요? 뭐랑 같아요?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근데 지금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중에 운동 에너지는 어차피 속력이 일정하니까 변화량이 없어. 그러니까 다 이게 뭐야?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으로 들어갔다는 거야. 근데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2에서 3위까지 2가 변했잖아, 변화량이. 그러니까 얘가 한 일이 2라는 거죠. 그래서 니은 맞고. 디귿 운동 에너지는 2t일 때와 t일 때가 같다. 왜? 속력이 일정하니까.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13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를 읽어보면 뭔 소리를 하는 거냐면 이 역학수제가 여기다 놨을 때 이렇게 운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만큼 원래 포텐셜을 갖고 있는데 중력 포텐셜을 갖고 있는데 이만큼 내려오면 수평면이니까 다 중력 포텐셜이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운동 에너지가 이 자랑 부딪혀. 그리고 나서 정지라면 운동 에너지가 다 어디로 전환이 돼? 이 자가 책을 밀어내주는 힘으로. 그러니까 마찰력이긴 한데 그렇게 하면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으니까 이 운동 에너지가 다 자가 책 안으로 넣게 해주는 힘으로 그러니까 에너지로 전환이 됐다고 생각하면 편하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돼? 여기가 역학수레가 질량이 클수록 또 이 높이가 높을수록 이 중력 포텐셜 처음에 가지고 있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커지겠죠. 그건 뭐야? 여기로 왔을 때 어차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니까 운동 에너지가 커질 거 아니야. 그럴수록 자가책 더 깊숙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봐봐. HM이면 처음 중력 포텐셜 에너지 mgh죠. 여기서는 1.5mgh, 여기서도 1.5mgh. 그러니까 이 mgh를 가진 게 이 L만큼 들어갔다면 1.5는 더 크게 들어갔다는 거 아니야. 그건 뭐야? 1.5 곱하기 1.5는 1.5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이 A는 뭐야? 1.5보다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 D가 틀렸고, 기억 수평면에 도달한 수레의 운동 에너지가 클수록 자의 길이가 크다고 방금 말한 거죠. 들어간 길이가 더 크다. 그리고 니은 2번과 3번에서 역학수레를 가만히 놓는 지점에서,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역학수레의 역학적 에너지 같죠? 이 1.5mgh로 같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정답 4번입니다. 14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14번은 일단 운동량도 같이 써야 되지. 왜? 지금 운동량 보존도 같이 써야 돼요. 왜냐면 얘가 이렇게 가다가 부딪혔을 때 부딪히고 나서 A는 왼쪽으로 다시 V로 갔대. 그럼 처음에 운동량은 A랑 B랑 합쳤을 때 오른쪽으로 2mv잖아. 근데 부딪히고 나서는 A는 왼쪽으로 mv니까 이 B가 오른쪽으로 3mv가 나와줘야 이 2mv가 보존이 된다는 거죠. 그럼 오른쪽으로 3mv가 나오려면 이 오른쪽으로 2분의 3v가 돼야겠지. 그리고 기억 B가 경사면을 따라 올라갈 때 당연히 등가스도 운동을 하죠. 알짜 힘이 중력 성분의 힘밖에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 B가 2분의 3v를 가지고 이 H만큼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면 B의 경사면에서 최종 높이를 어떻게 구해? 이 2분의 3v라는 운동 에너지를 갖는 걸 이 포텐셜에 다 정달을 해줄 때가 최고점이겠죠. 그럼 뭐야? 이 2분의 1 운동 에너지가 2m이고 속력이 4분의 9v제곱. 이게 뭐라는 거야? 이 최종 높이가 h라고 하면은 2mgh라는 거죠. 그러면 날릴 거 날리면 이거랑 이거 날리고 4분의 9v제곱이 2gh라는 거죠. 그러면 이 h는 얼마야? 8g분의 9v제곱이겠죠. 그래서 이거 맞죠? 그리고 디귿 B가 경사면을 따라 다시 내려왔을 때 그럼 다시 내려오면 속력 똑같이 보존되니까 2분의 3v겠죠. 그리고 A는 여전히 왼쪽 V로 가고 있으니까 B가 더 빠르니까 언젠간 따라잡겠지.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정답 5번입니다.
15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량이 2kg인 물체가 5m인 높이에서 떨어뜨렸을 때 용우철을 압축시켰다가 튕겨 나왔는데 튕겨 나왔을 때는 4m까지밖에 못 올라간대. 만약에 이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면 5m까지 똑같이 올라가줘야겠죠. 근데 어디선가 손실이 일어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보존된다가 아닙니다. 이게 틀렸고, 기억, 용우철을 압축시키고 다시 튕겨져 나왔을 때 여기 속력을 물어봤어. 그러면 일단 5m에서 지금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죠? mgh니까 2 곱하기 5 곱하기 10이죠. 그러니까 100을 가지고 있던 거야. 여기서 100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수평면으로 내려오면 다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죠. 그럼 2분의 1 mv제곱이 100이라는 거니까 이 v제곱이 100이니까 이 v가 10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부딪히기 전에 속력이 10m/s면 이 왼쪽으로 갈 때 속력은 얼마일까? 8m/s죠. 왜? 지금 튕기기 전과 튕기고 나서의 비율이 5대 4인 거잖아. 그럼 운동에너지 비율도 5대 4여야겠죠. 이해됐죠? 이렇게 센스 있게 구해도 돼요. 그러면 다시 완전히 압축이 풀렸을 때는 10이 아니라 8이겠죠. 8. 니은 5m 높이에 있을 때 역학적 에너지 100으로 구해놨죠. 정답 2번입니다. 16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랑 B랑 경사각이 다른데 둘 다 hm인 높이에서 떨어뜨렸대. 그럼 일단은 이 빗면에서의 가속도는 g 사인 세타죠. 그러니까 g는 일정하니까 어차피 사인 세타가 큰 게 가속도가 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경사각이 큰 A가 더 가속도가 크겠죠. 그럼 VT 그래프에서 가속도는 기울기니까 이 기울기가 더 큰, 즉 이거 실선이 A고 점선이 B라는 거죠. 그럼 뭐야? 3초일 때 A의 속력 이때죠? 20 맞죠? 2초일 때 B의 운동 에너지 2초일 때 일단 B의 속력 얼마죠? 이거의 절반이니까 10이겠지. 10. 그건 뭐야? 이거랑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같니? 근데 B가 처음 정지해 있을 때랑 여기서 다 내려왔을 때 속력이 20이야. 그러면 이 속력이 10일 때는 얼마야? 그러니까 속력이 20일 때 운동 에너지를 4,2라고 한다면 속력이 10일 때 운동 에너지는 2겠죠. 왜? 속력이 1대 2면은 운동 에너지 비율은 1대 4잖아. 제곱이니까. 그러니까 이 4,2가 전체 역학적 에너지일 텐데 이 10m/s일 때의 운동 에너지가 2면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3이라는 거죠. 3이. 그래야 이거 두 개가 더해야 보존이 되니까. 이거 같은 게 아니라 세배인 거죠. A가 높이 2분의 H. 그러니까 반띵을 지나왔을 때 A의 속력이 10이니 방금 말했다시피 20에서 10이 될 때는 4분의 1배가 되므로 그 2분의 H가 된다는 거는 얼마예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반띵이 됐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처음 에너지를 2라 했을 때 2분의 H가 되면은 운동 에너지가 2가 생기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2가 생겨야 보존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2분의 H를 지나는 순간 A의 속력은 10이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아까 구했잖아요. 1대 3으로 나온다고. 반반으로 안 가진다고. 2분의 H가 되려면 반반을 가져야 되는데 아까 10이면 반반이 안 된다 했잖아. 그래서 아니죠. 정답 1번입니다. 17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A, B를 압축시켜서 놨대. 근데 A는 EH만큼 올라가고 B는 H만큼 올라가. 그럼 뭐야? 지금 이 질량과 상관없이 2대 1로 올라갔다는 건 이때 운동 에너지가 2대 1이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야 그 운동 에너지를 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쏟을 거기 때문에 여기로. 그러니까 그게 2대 1이라는 거지. 그러면 이거를 고3 때는 바로 외우긴 해요. 만약에 이렇게 튕겨져 나갔을 때 운동 에너지가 2대 1이면 질량이 반대로 1대 2예요. 왜냐면 이걸 유도해 보는 것도 연습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1대 2로 튕겨져 나가면 처음에 운동 에너지 보존을 써야겠지. 왜? 둘 다 처음엔 정지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처음에 정지해 있으니까 운동량이 0이겠지. 총합한 게. 그러니까 튕겨져 나갈 때도 운동량이 서로 합한 게 0이어야 되니까 얘가 튕겨져 나갈 때 속력을 2V라고 한다면 오른쪽으로 튕겨져 나가는 속도는 V겠지. 그래야 운동량이 0으로 보존이 되니까요. 그러면 이 질량이 M이고 속도가 2V네랑 질량이 2M이고 속도가 V네는 운동 에너지 B가 2대 1이겠죠.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A와 B의 역학적 에너지 합은 당연히 보존이 되겠죠. 니은 B의 질량은 A의 2배다. 구해놨고. 디귿 용수철에서 벗어나는 순간 A의 운동 에너지는 B의 루트 2배가 아니라 2배라고 했죠.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18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H인 지점에서 가만히 놓은 물체 A가 경사면을 따라 내려와서 B랑 부딪히고 나서
각각 4분의 h만큼 다시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이 h만큼 있을 때 그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유도를 하냐면 이 mgh만큼 있을 때 이게 수평면으로 내려오면 다 이게 운동 에너지 B로 전환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자주 쓰죠. 그러니까 제가 가정을 하나 할게요. 이 h만큼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수평면으로 내려왔을 때 속력을 V라 해볼게. 그럼 부딪히고 나서 A는 다시 이쪽으로 가고 B는 이쪽으로 간다는 거 아니야. 그럼 H일 때 V면 4분의 H일 때는 속력이 얼마겠어요? 2분의 V겠죠. 왜냐? 이 제곱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H에서 4분의 H로 4분의 1배가 감소하면 이 속력은 2분의 1배가 감소해야 이 제곱을 한 게 맞아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A도 왼쪽으로 2분의 V, B도 왼쪽으로 2분의 V가 같다는 거죠. 4분의 H만큼 똑같이 올라가려면. 그죠? 그러니까 A의 질량을 M이라고 한다면 이 운동량 보존을 써야 되니까 얘는 처음에 정지하고 있었으니까 총 운동량이 오른쪽으로 MV만큼 보존이 돼야 되는데 야 지금 M이 내가 왼쪽으로 2분의 MV만큼 가려면 B가 오른쪽으로 2분의 3MV만큼 메꿔줘야 오른쪽으로 MV만큼 보존이 되겠죠. 근데 B의 질량은 2분의 V라 했으니까 질량은 3M이 되겠죠. 그래서 질량비 1대3 1번입니다. 19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래 3m에 있던 물체가 내려와서 이 마찰력을 받고 나서 이 용수를 0.5m만큼 압축을 했대. 그럼 뭐야? 이 마찰력이 해준 일이 어떻게 되는 거죠? 역학적 에너지 손실량이 되겠죠. 왜? 그게 변화량이니까. 그럼 뭐야? 원래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였는데 그게 얼마였죠? mgh니까 30줄이 있었는데 그게 다 내려와서 이 마찰력이 해준 일을 W를 해볼게요. 이 거리를. 마찰력 곱하기 이 거리를 W를 해볼게. 그럼 30 마이너스 W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이 압축됐을 때 보면 되니까 운동 에너지가 그땐 0이겠죠? 압축, 최대 압축이니까. 그럼 그때 2분의 1 kx 제곱이겠죠? 2분의 1 k 200에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4분의 1. 그럼 이거 얼마죠? 25겠지. 그러니까 이 마찰력이 해준 일이 5라는 거야. 그러면 이 마찰력이 해주고 나서 25만큼 남았는데 다시 튕겨냈을 때가 25로 보존이 되겠죠. 근데 그때 다시 마찰력이 또 일을 해줘. 그럼 5를 또 깎아먹겠지. 그러니까 25에서 5를 또 깎아먹은 20을 가지고 열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만큼 올라가? 2m만큼 올라간다는 거지. 정답 3번입니다. 자, 20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량 2m인 A와 질량 2m인 B가 같이 운동을 해. 그럼 A랑 B의 총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되겠죠. 총 같이 운동할 하나의 개니까. 그죠? 그러면 A만의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이 있을 거고 B만의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이 있겠죠. 근데 지금 A는 포텐셜이 증가를 했죠. 위로 가니까. 얼마만큼 증가했어? 2mgh만큼 증가했죠. B는 4mgh만큼 감소를 했어. 근데 A랑 B는 둘 다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잖아. 근데 질량이 1대1이니까 이 에너지도 1대1로 나눠 갖겠지. 그걸 2라고 해볼게요. 그럼 총 증가량이랑 총 감소량이랑 같아야 에너지가 보존되는 거잖아요. 그럼 총 증가량이 지금 얼마죠? 2 더하기 2mgh겠지. 그거랑 뭐랑 같다고? 4mgh만큼 같다는 거죠. 그럼 2가 mgh니까 이 B가 지면에 닿을 때의 운동 에너지가 mgh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B 질량이 2m이니까 그때 속력을 V라 해보면 2분의 1 운동 에너지가 2m 곱하기 V제곱이 이게 mgh라는 거잖아. 그죠? 그럼 풀면은 V제곱은 GH니까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지금 21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 B가 연결돼 있는데 A를 여기서 놨을 때 A가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B가 일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 A와 B는 하나의 개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A와 B의 총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A만의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이 있을 거고 변화량이 이렇게 B만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변화량을 모두 더한 게 0이 돼야겠지. 왜? 그래야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뜻이잖아. 그죠? 변화가 0이어야. 근데 지금 B는 지금 포텐셜이 증가했죠. H만큼. 얼마만큼? 플러스 mgh만큼. 그리고 A는 아래로 감소를 했죠. 4mgh만큼. 그리고 여기다 쓰면 안 되지. 반대죠. 운동 에너지가 아니라 포텐셜에다 써야 되잖아. 그치? B가 mgh만큼 증가했고 A는 4mgh만큼 감소를 했어. 근데 A, B 둘 다 운동 에너지는 증가를 하는데 이 속력은 같을 거 아니야. 같이 운동하니까. 근데 질량이 2대1이니까 이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2 대 1이겠죠. 그러니까 총 증가량은 지금 얼마지? 3, 2 더하기 mgh. 지금 2는 가정을 한 거예요. 구해야 되니까. 그거랑 4mgh가 같다는 거잖아. 그럼 2가 얼마야? mgh죠. 그러니까 A가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의 속력, 이때 운동 에너지가 2mgh라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A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2m 곱하기, 그때 속력을 V라 해볼게요. V제곱이 뭐라는 거야? 2mgh라는 거죠. 그럼 이거 날라가고, V제곱은 그럼 얼마죠? 2gh니까 답이 4번이 되겠네요. 22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 B랑 이렇게 연결돼서 정지하고 있는데 이 아래쪽으로는 B의 중력 20N이 작용을 하고 이 오른쪽으로 F만큼 끌어당긴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외력은 뭐죠? 이 전동기가 해주는 힘이 F죠. 그러니까 이 F가 해주는 일의 양이 외력의 한 일의 양이니까 이게 뭐야? A와 B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라는 거죠. 개념이니까 이건. 그러면 니은은 아니죠. 한 일은 B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이 아니라 A, B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이겠지. 왜? 운동 방향으로 힘을 해주니까 플러스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니은 당연히 틀렸고, X가 3m일 때 이때 힘이 오른쪽으로 15N이야. 근데 아래쪽으로는 20N이니까 R자임이 5겠죠. 그럼 F는 MA인데 R자임이 5고 총질량은 5니까 가속도 1이겠죠. 근데 위로 1이야 아래로 1이야? 아래로 1이어야겠죠? 왜? 아래 힘이 더 세니까. 그러니까 아래로 힘의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C이 B를 당기는 거. 그럼 가속도가 1인데 B가 2kg이기 때문에 R자임이 2가 나오겠죠? 근데 아래로 2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위로 18N이 나오겠죠. 그래서 기억 맞고. 디귿 A의 최대 속력을 물었는데 지금 최대 속력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A가 처음에 오른쪽으로 빨라지겠지. 왜? 이 중력이 20N인데 F가 30이니까 중력보다 더 크잖아. 그러니까 더 빨라지다가 이때부터 감소를 한다는 거죠. 20이 15가 더 작으니까. 그러니까 이때까지 해준 일의 양에서 이 2m가 이동했을 때가 제일 속력이 빠르다는 건데 그때 어떻게 구하냐면 이 어쨌든 R자임이 해준 일이 운동에너지 변화량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R자임이 해준 일은 뭐야? 이 F에서 중력을 빼야겠죠. 이때까지. 그러면 30에서 20을 빼는 거니까 10이고 몇 미터를 갔어? 22를 갔죠. 그러니까 2. 그러니까 20주를 A랑 B랑 나눠 가지는 거죠. 근데 둘은 속력이 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질량비로 나눠 가지니까 A가 얼마야? 12를 갖는다는 거죠. B가 8을 갖고. 그러면 12를 가지려면 속력이 얼마여야 돼? 이게 죄송합니다. 기침이 나와서 이 A가 운동에너지 12를 가져가야 되잖아. 그래야 2대 3이니까. 그러면 2분의 1에다가 속력이 3이고 질량이 3이고 5를 제곱해야 12가 나와. 만약에 2루트이면 이게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2분의 3이면은 그 속력의 제곱이 얼마가 나와야 돼? 8이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V가 2루트 2가 맞는 거죠.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23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랑 B랑 연결돼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동하는 동안, 그러니까 이 S만큼 이동하는 동안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A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6배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건 뭐야? 일단 A랑 B랑은 함께 운동하니까 A, B 전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되겠죠. 그러면 A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 있을 거고 B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 있을 건데 이 변화량을 모두 합쳤을 때 0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보존이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A는 어차피 중력 포텐셜 에너지 안 변하니까 지울게요. 근데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지금 감소하는데 얼마나 감소했냐? A가 운동 에너지가 증가를 했대. 얼마만큼 증가를 했는지 모르니까 2만큼 증가를 했다 할게요. 그럼 B는 6이만큼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를 한다는 거지. 그럼 B가 운동 에너지가 얼마만큼 증가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5이만큼 증가를 해줘야 된다는 거잖아. 그래야 합쳤을 때 변화량이 0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A랑 B랑은 같이 운동을 해서 속력이 같은데 운동 에너지가 1대 5이려면 질량이 1대 5겠죠. 그러니까 A 질량이 M이라 하면 B 질량이 5M인 거죠. 그래서 니은은 맞고. 자, 그럼 가속도가 구해지죠. 이 밑으로 중력이 5mg니까 R자임은 F는 MA에서 R자임이 5mg고 총질량이 M 더하기 5m에서 6m이니까 가속도가 6분의 5g겠죠. 디귿 B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 얼마나 감소했어? 5E가 증가했고 6E 제로가 감소했으니까 2 제로가 감소한 거죠. 2가 감소한 거죠.
그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고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 2니까 같은 거 맞죠?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24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 B, C가 연결해서 움직이고 있고 누르고 있었는데 가만히 놓고 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아래로 얘는 위로 운동을 하겠죠. 그러면 운동을 할 때 이 H만큼 이동했을 때 A의 운동 에너지를 구하래. 그럼 얘네 세 개는 어차피 함께 운동하니까 얘네 세 개의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되겠죠. 그러면 A의 이렇게 쓸게요. 역학적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랑 중력 포텐셜 에너지만 고려하면 되잖아. 그게 A, B, C만의 역학적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 있을 거고. 근데 지금 이 H만큼 이동을 했으니까 B랑 A는 포텐셜이 지금 감소하겠죠. 내려가니까 H만큼. 그러면 3mgH가 감소하고 4mgH가 감소하고 C는 반대로 2mgH가 증가하겠지. 그러고 얘네 A, B, C는 셋 다 운동 에너지가 증가를 하겠죠. 근데 몇 대 몇 대 몇으로 증가를 하냐면 어차피 속력은 같이 운동하니까 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질량비로 3대 4대 2로. 그러니까 3, 2라고 한다면 B는 4, 2, C는 2, 2가 증가를 하겠죠. 그러면 얘네 증가량이랑 얘네 감소량을 다 합했을 때 0이 돼야 운동 에너지가 보존이 되겠지. 그럼 지금 증가량은 총 얼마예요? 9, 2에다가 2mg까지 2mgH까지 더한 거라. 그거랑 뭐랑 같아? 이 감소량 7mgH가 같다는 거지. 그럼 2가 얼마죠? 9분의 5mgH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지면에 닿을 때 A의 운동 에너지가 3분의 5mgH라는 거죠. 왜? 증가량이 3분의 5mgH인데 처음에 0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정답이 4번입니다. 25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세 개가 연결돼서 가속도가 A로 운동을 한대요. 가속도는 바로 구할 수 있죠. 얘 중력이 아래로 10, 얘 중력 아래로 40이니까 이 전체 알짜힘은 30이겠지. 40에다 10을 뺀. 그리고 총질량은 1, 1, 4에서 6이니까 가속도가 5겠죠. 그래서 기억 맞고. A가 S만큼 오른쪽으로 이동을 할 거 아니야. 근데 P가 A를 당기는 거보다 Q가 A를 당기는 거보다 작냐고 물어보고 있어. 그러니까 P가 더 작냐고 물어보고 있어. 당연히 P가 더 작죠. 왜? 지금 이 Q가 더 세니까 A가 오른쪽으로 가겠지. 어차피 W는 FS니까 이 이동 거리는 P가 한 거랑 Q랑 한 거랑 이동 거리가 같아. 근데 힘은 Q가 더 세니까 A가 오른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Q가 더 센 겁니다. 그래서 니은 맞고. 디귿 C가 S만큼 이동하는 동안 C의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할까? 지금 역학적 에너지의 감소량은 어떻게 알아? 외력이 해준 거죠. 근데 C만 봤을 때 외력이 해준 건 뭐야? 이 장력이 해주는 거잖아. 이 장력의 힘의 방향은 위쪽이죠. 근데 C는 운동 방향이 아래쪽이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를 하겠지. 외력은 반대 방향으로 일을 해주니까. 그래서 이것도 맞죠. 그래서 정답 5번입니다.